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공식 방문을 위해 시리아에 도착하여 그곳 대통령 아샤르와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미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러시아와 5년째 지치도록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다마스쿠스에 착륙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53년 동안 아사드 가문의 소유였고 지난 11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요 중동 항공모함이었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이곳은 서방 영토가 되었고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마스쿠스에서 젤렌스키 영상을 보고 미칠 듯 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왜 이 사건이 러시아 제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증거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시리아의 아흐메드 알샤르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적에서 핵심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타르투스와 이흐메이빔에 남아있는 러시아 기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2022년 다마스쿠스에는 바샤르 아라사드가 앉아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했고 피해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젤렌스키가 시리아를 방문해 그곳 대통령과 협상을 벌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이나 유료 구독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링크와 계좌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시리아를 방문하는 동안 그 나라의 대통령 아흐메드 아샤르와 만났습니다. 젤렌스키는 회담 중에 아흐메드와 함께 중동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안전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 상황과 그것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군사 경험과 안보 분야 경험 교류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역할, 즉 식량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역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기회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젤렌스키의 다마스쿠스 방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에 시작된 과정의 논리적인 결말입니다. 그때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야권의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포크로프스크 전선을 지키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여기서 맥락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2022년에 바샤르 아라사드는 소위 LDNR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즉, 이 약어들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바샤르 아라사드는 그때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지지했습니다. 그때 시리아는 키우에게 존립을 위협하는 적이었고 용병을 공급하는 나라였으며 도난당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중간 경유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리아는 우크라이나를 안보 제공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다마스쿠스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신생 시리아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군사회사, 이란의 대리 세력 잔재를 소탕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러 왔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시리아가 오랜 전쟁 끝에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핵심적인 영향력 수단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프로그램은 올해 초에 이미 시리아에 첫 500톤의 밀가루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현재 시리아 식량 시장에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그 바샤르 알아사드가 모스크바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곡물을 받았지만
이제 다마스쿠스의 새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투명한 무역 계약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공물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식량 안보가 우크라이나가 현재 레반트 지역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는 기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타르투스에 있는 기지들은 러시아가 지중해에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6년 1월까지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에서 일부 장비를 아프리카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어떻게든 자산을 지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인들은 시리아에서 리비아로 무기와 장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리비아가 언급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방송 중 하나에서 제가 우크라이나군이 공식적으로 그 리비아에서 3개의 군사기지를 받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리비아 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인들이 그곳에서도 쫓겨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별도의 방송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시리아에서 리비아로 병력을 옮기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을 찾아내서 서서히 몰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젤렌스키가 다마스쿠스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이미 리비아 군대와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시리아의 러시아식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군대를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크라이나 교관들이 시리아인들에게 러시아 군대를 남아있는 마지막 기지들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리아 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르의 멋진 인용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용하자면 시리아는 더 이상 타국 전쟁의 교두보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키예프를 제국의 압력으로부터의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협력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샤라는 자신의 권력을 완전히 확립했으므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시리아는 인프라 복구 계약을 위한 경쟁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폭격 속에서 복구 경험을 쌓은 우크라이나의 건설 및 에너지 기업들은 시리아에서 주요 계약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전에는 프리고진이나 다른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이 통제하던 시리아 정유공장 복구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산들은 국유화되었으니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도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시리아의 정보기관 개혁에 있어 핵심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하스당의 방식과 러시아 정보기관의 영향력을 영원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 댓글에 러시아인들이 와서 우크라이나가 뭘 도울 수 있냐고 쓸 거라 확신합니다. 그냥 인정하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중동에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에 날려간 먼지일 뿐입니다. 저쪽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날려간 먼지일 뿐입니다. 그냥 먼지처럼요. 하지만 물론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요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새로운 시리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예프는 군사 및 식량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걸프만 국가는 무엇을 제공하냐고요? 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구조에 러시아의 자리는 없습니다. 어떤 러시아요? 러시아가 왜 거기 나오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젤렌스키는 전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터키와 여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것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중동에 진출했고 이미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